새벽 5시 고재희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62살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여전했지만 그를 움직이게 하던 목적지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스스로 일어나 텅 빈 거실을 마주하는 일. 이것이 고재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유리야, 노트북이 많이 느린 것 같구나. 아버지가 레지스트리를 정리해주고 칩셋 드라이버를 최적화해주면 훨씬 빨라질 거야. 나한테 맡겨보렴. 며느리 차유리는 늘 그렇듯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키보드 작업을 멈추고 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해서 로컬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정리 같은 건 요새 트렌드와는 조금 동떨어진 방식이에요.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이가 거실 구석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랜선과 충전, 케이블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자 민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안 써요. 나중에 선을 다시 빼야 할 때 오히려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미니멀하게 보이려고 무선 허브 시스템을 들여놨는데 아버지가 랜선을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오히려 복잡해 보이잖아요. 케이블 정리가 왜 복잡하냐? 이렇게 해둬야 먼지도 안 쌓이고 발에 걸릴 위험도 없어. 이게 안전과 정리의 기본이야. 요즘은 미관도 중요해요, 아버지. 그리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걸 간섭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아들의 말에 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좋은 뜻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한 모든 행동이 아들 부부에게는 비효율적 간섭이자 트렌드 파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점 아들 집에서 무언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선인장 정원, 챕터 1 난초의 고독. 새벽 5시 고재희는 습관처럼 눈을 떴습니다. 62살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몸에 밴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여전했지만 그를 움직이게 하던 목적지는 이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 스스로 일어나 텅 빈 거실을 마주하는 일. 이것이 고재희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따라 바깥은 유난히 짙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고 베란다를 가득 채운 난초 화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군자라 불리는 난초는 그의 정년 이후 유일한 벗이었습니다. 복잡한 난이도와 까다로운 물주기, 섬세한 온도 조절이 필요한 난초는 한때 IT 개발자로서 수천 줄의 코드를 다루던 그의 집중력을 그대로 빨아들였습니다. 어이구, 너는 오늘따라 잎이 더 푸르구나. 제이는 난초에게 말을 건네며 작은 분무기로 잎에 미세한 물방울을 뿌렸습니다. 그의 손길은 40년 동안 키보드 위를 누비던 그 손길처럼 정교하고 섬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섬세함 이면에 숨겨진 외로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5년 전 평생의 동반자였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부서져라 일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정년 후 그를 붙잡아줄 직장마저 사라지자 세상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고재희는 대기업 IT 개발자로 재직하며 한평생 효율과 최첨단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고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능력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아직도 10년 넘은 구형 컴퓨터 부품과 납땜인두, 각종 회로도가 먼지 없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것은 없다는 것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의 삶의 방식은 아날로그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도 그는 손으로 만지고 직접 계산하고 오래된 것을 고쳐 쓰는 일에 더 큰 정을 느꼈습니다. 느림과 정성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믿었습니다. 그의 이런 성격은 자연스럽게 난초 재배로 이어졌습니다. 난초는 인스턴트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섣불리 물을 주거나 햇볕을 쬐이면 뿌리가 썩어버리는 지극히 느리고 인내심을 요구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 요즘도 그 복잡한 납만 보고 계세요? 이사 가시면 좀 활기차게 사셔야죠. 며칠 전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 걱정 이면에는 빨리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재촉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들 민준과 며느리 유리는 서울 근교의 신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IT 업계에 종사하며 최신 트렌드와 미니멀 라이프를 신봉하는 지극히 현대적인 부부였습니다. 특히 며느리 유리는 IT 트렌드 컨설턴트로 효율성을 인생의 최대 가치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주택은 아내와의 추억이 곳곳에 스며 있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문틀, 마당 구석에 오래된 감나무, 심지어 거실 벽지의 무늬 하나하나까지 아내와의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하고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아, 고맙지만 아버지는 여기가 편하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고. 아버지, 짐이라니요. 저희가 아버지를 모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 오피스텔로 오시면 매일 저희 얼굴 볼 수 있고 손주 얼굴도 볼 수 있잖아요. 동네 공원도 얼마나 좋은데요. 아버지,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죠. 며느리 유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오피스텔 계약 다 끝냈어요. 햇볕도 잘 들고 모든 것이 스마트하게 관리되는 곳이에요. 저희가 아버님을 케어해 드릴게요. 새로운 시작. 이 단어가 고독에 지친 제이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손주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다는 말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아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외로움을 떨쳐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쌓은 경험과 지혜가 이제는 아들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결국 제이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정들었던 집을 정리하며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히 아내의 손때가 묻은 낡은 재봉틀과 수많은 난초를 키워냈던 화분들을 버릴 때 그는 마치 자신의 과거를 잘라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가장 아끼는 난초 3개만을 조심스레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사 날 아들과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제이를 맞이했습니다. 새 오피스텔은 깔끔하고 소박했으며 거실 한쪽에는 큰 선인장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여기는 햇빛이 워낙 좋아서 이런 관리하기 편한 식물이 최고예요. 저희 집에도 전부 선인장이에요. 효율적이잖아요. 며느리 유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이는 난초 박스를 내려놓으며 며느리의 말에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는 새로운 보금자리의 창가에 난초 3개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난초의 까다로운 섬세함과 선인장의 건조한 효율성이 한 공간에서 미묘하게 대치하는 듯 했습니다. 제이는 이제 이 최신 스마트 라이프의 공간에서 자신의 아날로그적 지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혹은 방해가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기대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외롭지 않겠지. 그는 난초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난초는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챕터 2 효율성의 장벽. 이사 후 1달.
고재인은 신도시의 작은 오피스텔 생활에 적응하려 애썼습니다. 그의 난초 세계는 창가에서 습도를 조절하며 낯선 환경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아들 민준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도움을 주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민준의 집은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지만 제이의 눈에는 허점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거실 천장의 스마트 조명이 아주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지만 하드웨어 엔지니어였던 제이에게는 거슬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는 천장등 내부의 콘덴서가 접촉 불량일 가능성을 직감했습니다. 간단한 납땜 작업으로 해결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거실 조명이 조금 불안하더라. 내부 콘덴서만 살짝 손보면 되는데. 아버지가 인두 가져왔어. 민준은 거실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괜찮아요. AS 부르면 되죠. 아니면 그냥 새로 사면 되고요. 요새 전등 내부 모듈 얼마 하지도 않아요. 새로 사는 건 너무 아깝지 않니? 아주 작은 부품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이게 바로 낭비라는 거다. 제이는 아들을 버리고 새로 사려는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낭비가 아니라 효율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그걸 고치려고 애쓰는 시간. 그게 더 비효율적이에요. 민준의 말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제이는 아들이 자신의 시간을 비효율적인 낭비로 치부한다는 것에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제이는 아들 부부의 생활 방식을 존중하려 했지만 본능적으로 고쳐야 할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준이 출근하고 며느리 유리가 재택 근무를 하는 날, 그는 작은 공구 가방을 들고서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며느리가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구형 노트북이었습니다. 부팅 속도가 현저히 느렸고 유리는 자주 답답해하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는 유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유리야, 노트북이 많이 느린 것 같구나. 아버지가 레지스트리를 정리해주고 칩셋 드라이버를 최적화해주면 훨씬 빨라질 거야. 나한테 맡겨보렴. 며느리 차유리는 늘 그렇듯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키보드 작업을 멈추고 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괜찮아요. 저희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업해서 로컬 속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레지스트리 정리 같은 건 요새 트렌드와는 조금 동떨어진 방식이에요. 동떨어지긴. 기본 원리는 다 똑같아. 하드웨어와 OS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지. 이게 바로 기본기야. 내가 40년을 이 분야에서 일했어. 네, 아버님의 경험은 존중해요. 하지만 저희는 시스템이 느려지면 바로 교체하려고 해요. 시간과 에너지를 구형기기에 쏟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게다가 아버님이 만지시다가 혹시라도 데이터가 손실되면 더 큰 문제예요. 그냥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며느리의 말은 논리적이었지만 제이에게는 마치 당신의 경험은 이제 쓸모가 없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이 젊은 세대에게는 시대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치부된다는 사실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도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제이가 거실 구석에 복잡하게 얽혀있던 랜선과 충전, 케이블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두자 민준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안 써요. 나중에 선을 다시 빼야 할 때 오히려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에요. 그리고 단순하게 보이려고 무선 허브 시스템을 들여놨는데 아버지가 랜선을 그렇게 꼼꼼하게 정리하시면
오히려 복잡해 보이잖아요. 케이블 정리가 왜 복잡하냐? 이렇게 해둬야 먼지도 안 쌓이고 발에 걸릴 위험도 없어. 이게 안전과 정리의 기본이야. 요즘은 미관도 중요해요, 아버지. 그리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걸 간섭 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저희 방식대로 할게요. 아들의 말에 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좋은 뜻으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 한 모든 행동이 아들 부부에게는 비효율적 간섭이자 트렌드 파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점점 아들 집에서 무언가 몸을 움직이는 것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제이는 오피스텔로 돌아와 창가의 난초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난초는 섬세한 공을 들여야만 푸른 잎을 유지합니다. 정성과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금세 시들어버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식물입니다. 나는 난초 같은 사람인데 저 아이들은 선인장처럼 사는구나. 그는 난초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은 난초처럼 느림과 정성을 요구했지만 아들 부부의 세상은 선인장의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들 부부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외로움이 물리적인 거리를 좁혔지만 세대 간 가치관의 거리는 오히려 더 벌어진 듯 했습니다. 이대로 난초처럼 시들 수는 없어. 제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구식지혜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가치임을 증명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아들 집을 고쳐주는 것을 넘어 그의 존재 가치 자체를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 서재 구석에 놓인 오래된 부품이 가득 담긴 작은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계획을 세우는 그의 눈빛은 40년 전 새로운 서버를 구축하던 청년 개발자의 그것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절망의 선인장 가이드. 케이블 정리와 노트북 수리 시도가 연이어 거절당한 후 고제이는 아들 집에 가는 횟수를 크게 줄였습니다. 그는 물리적인 도움을 주는 대신 자신의 지혜를 나누는 방식으로 접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은 손주 하준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제이는 하준이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디지털 관련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거실 바닥에 앉아 하준이에게 종이와 연필로 논리 회로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코드가 아닌 AND, OR 게이트의 구조를 쉬운 그림으로 풀이하며 디지털 세상의 근본을 이해시키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준이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습니다. 하준아, 컴퓨터는 결국 이 단순한 스위치들의 약속이란다. 내가 보는 그 화려한 화면도 이 스위치들의 느리고 정확한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지. 무엇이든 기본이 중요하단다. 하준아, 제이는 손자의 흥미를 끄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재택 근무를 마친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펼쳐진 회로 그림과 설명을 듣고 있는 하준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유리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딱딱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다가와 하준이의 손에 들린 연필을 조용히 치웠습니다. 하준아, 너 지금 코딩 학원 숙제할 시간이야. 할아버지랑 하는 건 다음 주에 하자. 유리야, 잠깐만. 코딩도 중요하지만 기본 원리를 알아야 해. 이 원리를 모르면 유리가 제이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제가 하준이 교육 방침에 대해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일관성 있게 가고 싶어요. 하준이는 지금 파이썬이나 자바스크립트 같은 최신 언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버님이 가르치시는 건 너무 구식이에요.
하준이에게 혼란만 줄 수 있어요. 제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구식이라니. 나는 평생을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첨단 기술을 만들었어. 기본을 모르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같아. 요즘은 모래 위에 짓지 않아요, 아버님. 클라우드 위에 짓죠. 그리고 저희는 결과가 중요해요. 아버님처럼 원리 하나하나에 시간을 쏟는 것은 저희의 시간 효율에 맞지 않아요. 하준이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며느리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제이는 자신이 손주와의 유일한 연결고리마저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 난초를 키우는 자신의 방식을 비유하며 마지막으로 호소했습니다. 유리야, 내 난초를 보렴. 난초는 느려. 몇 년을 정성 들여야 꽃을 피워. 하지만 그만큼 깊은 아름다움이 있지.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정성과 시간을 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유리는 거실 창가에 놓인 제이의 난초 화분 3개와 자신의 작은 선인장 화분 2개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희는 저희 집의 생활 방식을 작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난초처럼 까다로운 관리가 필요한 건 저희 집 분위기와 맞지 않아요. 아버님, 오피스텔에 가져가 주세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제이의 심장을 찢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아버님께서는 그냥 선인장만 키우시는 게 저희를 돕는 거예요. 저희 생활 방식에 대한 간섭은 더 이상 하지 말아주세요. 선인장만 키우세요. 그 말이 제이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까다로운 난초나의 지혜와 정성은 필요 없으니 관리하기 쉽고 간섭할 필요 없는 효율적인 조용한 존재로만 남아달라. 는 노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제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강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지만 그는 억지로 삼켰습니다. 그의 40년 경험과 노력이 완전히 쓸모없는 구식으로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이는 아들 집 출입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는 오피스텔에 틀어박혀 TV조차 켜지 않은 채 하루를 보냈습니다. 난초 3개는 그의 고독처럼 서서히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잃은 후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사 왔을까? 그냥 그 낡은 집에 혼자 있었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그는 문득 서재 구석의 작은 공구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에게 비효율적이라 거절당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게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납땜인두 각종 단종된 부품들, 그리고 빛바랜 명함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명함 뭉치를 뒤적거리다 오래전 거래처였던 중소기업 대표의 명함 뒤에 적어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구형 장비 복원 프로젝트 K-테크 레거시 시스템 전문가 필요. 그는 그 메모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최신 트렌드가 아닌 오래된 기술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제이는 자신이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한 희망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선인장 세상에서 버려진 난초 같은 존재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정원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침묵 속에서 시들어가는 난초를 품에 안고 40년 동안 지켜온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다시 한번 믿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챕터 4 긴급 구조 요청과 회복. 고제이는 희미한 메모 한 장을 보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구형 장비 복원 프로젝트 K-테크 레거시 시스템 전문가 필요.
그는 난초가 시들어가던 창가에서 고개를 돌려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가족의 거부를 기다릴 수도 외로움에 무너질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즉시 K-테크 측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이 찾는 전문가는 은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구형 장비의 내부 구조와 동작 원리를 꿰뚫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이는 면접에서 화려한 경력 대신 단종된 칩셋의 특징과 특정 연도에 생산된 서버의 고질적인 전원부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느림의 지혜와 꼼꼼함은 그곳에서 비로소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고 선생님의 말씀은 저희에게 교과서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클라우드와 가상화만 알지 하드웨어의 기본을 몰라요. 선생님 같은 분이 절실해요. K-테크 대표는 진심으로 제이를 환영했습니다. 제이는 일주일에 3번 오래된 부품들이 가득한 작은 공방 같은 곳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는 먼지 쌓인 구형 서버들을 분해하고 죽은 줄 알았던 회로 기판을 되살려냈습니다. 그의 손길은 곧 디지털 치유사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는 복원된 장비가 다시 작동하는 순간 자신이 가족에게서 버림받았던 존재의 효용성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오피스텔로 돌아온 그의 난초 화분 세계도 다시 푸른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곳에서 난초도 제이도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K-테크에서의 생활은 제이에게 큰 활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는 젊은 팀원들에게 성공적인 클라우드도 결국 기본 하드웨어 위에서 작동하는 것이라며 자신이 며느리에게 가르치려 했던 논리 회로의 기본을 설명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그의 지식을 구식이라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는 일에 몰두하면서 자연스레 아들 부부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를 덜어냈습니다. 그는 이제 아들의 집이 아닌 자신의 공간에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유리는 IT 트렌드 컨설팅 분야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백억 원 규모의 대형 고객사 프로젝트를 총괄하며 효율과 속도를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효율이 그녀의 발목을 잡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금요일 저녁 늦게 터졌습니다. 유리의 팀이 모든 데이터를 새로운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최종 단계에서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의 일부가 갑자기 먹통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레거시 시스템이 최신 클라우드로 넘어가는 데이터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복원 로직은 유리가 신봉하는 효율적인 최신 시스템이 아닌 15년 전의 구형 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회사 사무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개발자들은 에러 코드를 봐도 어디를 고쳐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들의 지식은 오직 최신 API와 클라우드 명령어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밤 11시 제2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아들 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겁에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유리 회사에 큰일이 났어요. 저희가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옛날 장비가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 전체가 멈췄어요. 몇십억이 걸린 문제예요. 제이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며느리의 사무실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프로젝트 총괄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며느리 유리를 보았습니다. 평소의 냉철함은 온데간데였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리는 제이를 보자마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과 제이에게 했던 모진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선인장만 키우시라고 했을 때 아버님의 지혜를 무시했어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딱 아버님만이 아는 그 구식 장비예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유리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유리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간절한 눈빛에 제이의 마음속 응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상황실로 들어섰습니다. 수많은 젊은 엔지니어들이 쩔쩔매고 있는 가운데 제이는 문제의 장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K-테크에서 매일 만지던 종류의 서버였습니다. 전원부의 메인 릴레이 문제예요. 단순한 노화로 접촉 불량이 일어난 거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의 기본 문제예요. 제이는 자신의 공구 가방을 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비효율적이라 거절당했던 그 납땜 인두와 핀셋을 꺼내 섬세한 조작으로 부품을 복구했습니다. 30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장비가 재가동되고 데이터 흐름이 정상화되자 사무실에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유리는 눈물 콧물로 얼룩진 채 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빨리 가는 것만이 효율이 아니라는 것을요. 뿌리가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요. 제이는 며느리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됐다. 내가 이 기본을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다.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디지털 치유사로서의 역할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난초처럼 느리고 정성스러운 지혜가 선인장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세상의 최악의 위기를 구원한 것입니다. 고제이는 이제 가족에게 짐이 아니라 든든한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챕터 5. 디지털 치유사의 정원. 며느리 유리의 회사를 구원한 밤 이후 고제이와 가족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유리는 더 이상 제이의 경험을 비효율적 구식이라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느림의 지혜에서 진정한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제이에게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그때 얼마나 오만했는지 몰라요. 저희는 빠르게 가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래된 것이 가진 무게를 무시했어요. 유리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날카로운 효율성 대신 따뜻한 존중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 민준 역시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기술과 지혜를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외로움을 단순히 이사만 시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오만함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께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짐이 아니라 기둥이셨는데 저희는 아버지를 귀찮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후회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제이는 조용히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두 사람이 그에게 했던 모진 말을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인정받고 가족과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됐다. 이제라도 너희가 기본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제이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가에는 뜨거운 물기가 살짝 비쳤습니다. 그 후 제이의 오피스텔 창가는 가족 소통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유리는 제이에게 오래된 하드웨어 관련 기술 자문을 구했고 제이는 젊은 세대의 IT 트렌드를 이해하며 조언을 건넸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난초와 선인장이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고 보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이는 K-테크의 레거시 시스템 복원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는 이제 명실상부한 디지털 치유사였습니다.
그의 명성은 입소문을 탔고 그는 은퇴 후 오히려 더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주 1회 지역 노인 복지관에서 구형 스마트폰 및 가전 고쳐쓰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내와 사별 후 느꼈던 고독을 사회적 유대감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 유리가 제이에게 선물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미니멀한 유리 온실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아버님의 난초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저희 집 베란다에도 선인장 옆에 놓을 거예요. 난초의 섬세함이 있어야 선인장의 효율도 제대로 빛난다고 생각해요. 저희의 방식과 아버님의 방식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제이는 며느리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가치, 즉 난초로 상징되는 정성과 느림의 미학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그 유리 온실에 난초들을 옮겨 심었습니다. 손주 하준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유리는 하준이에게 할아버지에게 논리, 회로의 기본을 배우는 것은 내 코딩의 튼튼한 뿌리가 될 거야라며 적극적으로 권유했습니다. 하준이는 할아버지에게서 단종된 구형 워크맨을 고치는 법을 배웠고 제이는 하준이에게서 최신 인공지능 앱의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제이의 삶은 외로웠던 선인장 정원에서 경험의 향기를 피우는 난초 정원으로 완전히 재건되었습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싱싱하게 자라는 난초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짐이 되는 대신 그는 가족과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가 되었습니다. 고독했지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에 버려야 할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어떤 그릇에 담느냐의 문제지요. 제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년퇴직은 경력의 끝이 아니라 경험을 공유하는 새로운 역할의 시작이었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은 아픔이었지만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아들 민준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제이의 오피스텔을 찾았습니다. 둘은 나란히 난초와 선인장이 공존하는 베란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난초가 참 예쁘네요. 제가 이제야 알았어요. 빠르다는 게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너무 많은 걸 배웠어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나도 너희에게서 새로운 세상의 지혜를 배웠어.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살아가면 돼. 느리지만 멈추지 않는 난초처럼 말이야. 고제이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난초 정원은 이제 고독이 아닌 지혜와 사랑이 피어나는 화해의 정원이 되었습니다. 세대와 방식을 넘어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따뜻한 미래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